여자 배우가 영화 속에서 노출 장면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지금부터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은까지 노출한 프로 정신이 투철한 여자 배우들을 알아보자. 1982년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한 박현진은 2005년 영화 마라톤에서 얼룩무늬 스커트를 입은 여자로 잠깐 출연해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에 개봉된 영화 나탈리의 주연으로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아시아 최초 디지털 3D 영화로 기록된 나탈리는 극장 개봉 영화치고 매우 수위가 높아서 암초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특히 주연으로 출연한 박현진은 서구적인 외모와 손으로 빚어놓은 듯한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음까지 노출하는 프로 정신을 발휘해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 나탈리는 전국 관객 10만 명도 모으지 못하며 절단 망했지만 수많은 남성들은 컴퓨터를 통해 박현진의 활약상을 지켜봤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극장에서 나탈리를 본 관객보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장면만 찾아본 네티즌들이 수십 대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박현진은 박민경으로 개명했고 최근까지 배우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다. 1979년생으로 동덕여대를 졸업한 김규. 199년 여고 계단 두 번째 이야기로 스크린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출연하며 배우 커리어를 쌓았지만 자신을 대표할 만한 작품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영화 미인도의 주연으로 출연해 김남길과 수위 높은 장면을 전날 리얼하게 연기했고 군사란 없는 완벽한 몸매를 선보여 수많은 남자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끌면서 전국 관객 234만 명으로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2015년에는 인권택 감독의 대표 번째 영화로 많은 관심을 모은 화장이 주연으로 출연해 또 한 번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김민선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중요 부위까지 노출하는 명연기로 큰 박수를 받았는데 당시 3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몸매 라인을 보여줘 남성 관객들의 넋을 빼놓았다. 최근에는 드라마 그릴라더스 클럽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4년생으로 200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정상을 수상하며 연예계로 들어온 조수정은 큰 키와 일감적인 몸매로 청순 돌레노와 그라비아 모델로 활약해 남성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 2010년에는 연극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주연으로 출연해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조수정의 알몸 투혼을 보기 위해 극장 대표소가 불이 날 정도로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고 한다. 조수정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몸매를 부각시키는 연기를 자 특히 윤제문이 주연으로 출연한 이웃집 남자에서 응급까지 노출하는 투혼을 발휘해 남성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조수정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맞는 속옷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발 몸만 보지 말고 연기를 봐달라는 당돌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9년생으로 한예종 출신인 이유형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단편 영화에 출연하 연기 내공을 쌓았다. 2014년에는 저예산 예술 영화인 봄에 출연해 신인 여배우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수위 높은 노출 연기와 신들린 연기로 주요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충무로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영화 봄에서 이유영은 자신의 음까지 노출하는 과단한 연기를 보여주는 등 진짜 배우 이유영의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영화로 이유영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가 봄이다. 이후 간신으로 또다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 청룡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조연극 배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노출을 꺼리는 여배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진짜 배우 이유영의 프로 정신은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작품에 대한 이유영의 진심이 대중들에게 전해지며 현재는 주연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1991년생으로 한예종 출신인 김고은. 대학 시절 영화 은교 오디션에 도전해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대박을 쳤다. 영화 은교는 개봉 전부터 박범신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과
영화 해피엔드를 만든 정지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보다 더 수위가 높아서 많은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김고은은 20대 초반 신인 여배우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올 노출 장면을 리얼하게 촬영해 많은 화제를 모았대.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중요 부위 노출은 말할 것도 없고 박해일과의 페미스트리도 정말 환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 은교를 보러 갔는데 침 넘기다가 사이가 걸려서 고생했다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김고은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후 김고은은 청룡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모두 싹쓸이하며 충무로와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다. 최근에는 조지 클루니와 커피 광고를 찍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976년생으로 인하공전을 졸업한 김태현은 1996년 모델 라인을 통해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176cm 큰 키와 개성 있는 얼굴로 모델 시절부터 연예계 러브콜을 받은 김태현은 199년 화제의 영화 거짓말로 연기자 데뷔했다. 개봉 전부터 거짓말은 2번씩이나 등급 그룹 판정을 받는 듯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구시 뉴스에 줘도 되기도 했다. 거짓말에서 김태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응답을 노출하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당시 군부대 지역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 순위 1위가 거짓말일 정도로 남성들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한 영화담. 하지만 배우로서는 거짓말에서 보여준 과단한 노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섭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5년생으로 동국대를 졸업한 배정아는 2010년 연극으로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영화 콘돌은 날아간다 주연으로 캐스팅돼 스프링 데뷔했다. 이 영화는 조재영과 배정아의 수위 높은 노출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너무 대놓고 중요 부위에 톱을 보여줘 관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재영과 배정아의 육체적인 결합 장면이 무려 9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영화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영화. 이후 배정아는 드라마와 영화에 종종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2년생으로 성신여대를 졸업한 신유주는 2004년 단편 영화를 통해서 연기자 데뷔했다. 이후 바람의 화원 등 드라마에도 출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주로 단편 영화 위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2014년에는 유준상 주연의 영화 성난 하나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영화 속에서 신유주는 168cm 큰 키와 육감적인 몸매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응급까지 화담이 노출해 주요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주로 단편 영화 위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82년생으로 서울예대에서 연기를 배운 김남희는 2005년 영화 파송송 계란탁으로 스크린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연애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조금 알린 김남. 2013년 영화 배드의 주연으로 출연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몸매와 끼를 암컷 뽐내는 등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줬다. 침대를 매개체로 벌어지는 세 남녀 엇갈리는 갈등과 치열한 욕망을 다룬 영화 배드에서 김남희는 여자로서 정말 보여주기 쉽지 않은 의무까지 그대로 보여주는데 충격적인 노출과 농염한 노면기로 남성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영화 배드를 통해 진짜 배우로 거듭난 김남희는 마담 등덕과 중동 노래방에도 출연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쁘고 지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흑화된 여자 아나운서 티오피오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여성이라면 대부분 여자 아나운서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자 아나운서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와 언론계에서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지성을 자랑하며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 선호되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이라인을 비대칭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성형외과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등 TV에서 보여졌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실망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4명의 아나운서들은 단순히 잘못된 이미지로 주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모와 지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여성들입니다.
5위는 서효경 아나운서입니다. 서효경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최초로 미용실에서 먹튀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신동아 방송국의 개국식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 출전할 만큼 뛰어난 외모로 주목받았고 단숨에 경남 방송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메이크업을 받고 100만 원 넘게 먹튀한 경남 아나운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메이크업 업계에서 일한다고 밝히며 2021년 8월 서효경 아나운서가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메이크업을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효경 아나운서가 본선 진출에 실패하자 메이크업 대금 결제를 계속 미뤘고 결국 원장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효경 아나운서는 이를 해명하며 어머니에게 보낼 문자를 실수로 메이크업 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으나 갈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메이크업 원장은 이 사건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서효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신동아 방송 유튜브 채널에 비난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효경 아나운서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비난을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40일 만에 메이크업 대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 실패를 메이크업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4위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첫 번째 아나운서인 김나정입니다. 김나정은 기상캐스터로 데뷔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맥심 콘테스트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맥심 콘테스트에서 역대 최다 득표차로 우승하며 그때부터 자신이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글래머러스한 이미지가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넘어 남성 잡지 모델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나정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남녀 불평등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택배 차량 내부의 비키니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해당 택배기사를 옹호하며 그에게 구독권을 선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그녀는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김나정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잡지는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여행 중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그녀의 이력은 모두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낀 듯 급하게 보였던 그녀의 팬들은 구조 요청을 하며 빠르게 움직였지만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고 다음 날까지도 필리핀에서 그녀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이틀 후 김나정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즉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김나정은 자신이 속옷 브랜드 런칭을 위해 필리핀에서 젊은 사업가를 만났고 그와의 술자리 이후 강제로 약물을 흡입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만큼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는 점에서 사업과 해당 사업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그 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나운서 최초로 재벌가의 안방마님이 된 장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미스코리아선에 당선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뉴스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 MC로도 활약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후에 열리는 학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27살 연상의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결혼하면서부터인데요. 최 회장은 장은영과 결혼하기 4년 전 이미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의 결혼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들의 만남이 최 회장의 두 번째 결혼 생활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동아그룹의 임직원들 앞에서 대회 진행자로 장은영을 섭외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후 최 회장은 장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뉴스 시간대에 동아그룹 광고를 삽입하도록 지시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닐 정도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원석 회장에게는 이미 여러 예비 부인들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여배우들 몇 명과 대형 가수 K는 특별히 신경 쓸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장애물이 된 인물은 매력적인 보조개를 가진 신인 여배우였고 최 회장은 장은영과 그 여배우를 두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인 여배우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소문이 퍼지는 일이었고 언론인 출신인 장은영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찌라시를 통해 최원석 회장과 신인 여배우의 관계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기자들이 그 여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며 특종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이 그 여배우를 만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과 그 여배우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그 틈을 타 장은영 아나운서가 순식간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영은 뒷마무리까지 철저히 챙기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한편으로 유학을 떠났던 여배우는 유학을 마친 후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았고 누군가와 짧은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녀로 남게 되었습니다. 2위는 기윤진 아나운서입니다. 2016년 대학 재학 중 미디어 당진에서 아나운서로 발탁된 기윤진은 부드러운 얼굴과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달하며 당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흑화한 아나운서로 변신하여 약 1년간 활동하다가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이적해 본격적인 BJ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공룡을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던 그녀는 자신의 성과 공룡을 합쳐 기룡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아나운서 시절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다른 털털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송 중에는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거나 거침없는 언행과 복장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개인 방송 개설 후 최단 기간 내에 월 4,7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터넷 생방송에 이어 유튜브 활동과 유료 구독 플랫폼인 팬트리에서의 방송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철저히 유료 기반이어서 결제한 사람만이 콘텐츠를 볼 수 있었고 유료 구독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기윤진은 자신의 몸을 세세하게 보여주며 광고를 제외한 구독 수익으로 월 500건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의 수위도 높아졌고 이제는 아나운서 시절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확한 딕션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1위는 조수혜입니다. 2016년 JTBC에 입사한 조수혜 아나운서는 높은 경쟁을 뚫고 아나운서로 발탁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그녀는 배우 손예진과 닮은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JTBC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혜는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그녀가 첫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미미샵에서는 연예인들과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메이크업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다라박, 치타, 토니 안, 신소율 등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한 이 프로그램에서 조수혜 아나운서는 제작 발표회를 맡았지만 3년차 아나운서로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작 발표회 초반 그녀는 출연진을 소개하는데 대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호명을 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출연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ENE1 출신 박봄이 프로포폴 논란에 휘말려 있었고 기자들이 산다라박에게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조수혜는 프로그램 관련 질문만 해달라고 말하며 정색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수혜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5회 9회에 패널로 출연해 가수 바다의 노래를 듣고 3번은 바다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바다는 3번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3번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조수혜가 부정적인 평을 내린 3번 참가자는 바다를 이기고 히든싱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조수혜에게 큰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송계에서 펀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3년 만인 2018년 11월
조수혜는 두산그룹 장남 박서원과 결혼하기 위해 퇴사했으며 아나운서가 된 이유가 재벌집에 시집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의 미인으로 유명했던 배우 음정희는 1971년생으로 당시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활동했던 여배우로 꼽힌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뒤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 대표적인 미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자의 꿈을 이루고자 연예계에 진출했다. 하지만 원래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부끄러워 잘 웃지도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조개가 예쁘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탤런트 시험을 받고 이후 음정희의 보조개를 닮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찾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각종 광고를 휩쓸며 활발히 활동하던 그녀는 1996년 소리 소문 없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7년 다시 돌아와 드라마 미아리 1번지로 복귀했으나 예전만큼의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2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는 방송에서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는 2003년 갑작스럽게 화제에 떠올랐다. 그 이유는 최원석 회장과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숙이 쓴 자서전에 음정희를 암시하는 이니셜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배인숙이 쓴 책에는 최원석 회장이 여자 연예인들과 저지른 다소 충격적인 사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책 속에 묘사된 외모와 연예계 지위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내용에 따르면 책 속 이니셜이는 음정희로 추정된다. 당시 탤런트이는 인기 절정의 배우였으나 유학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책에 적혀 있었다. 그와 관련해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나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제 이혼해줘야겠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음정희는 TV를 떠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으나 1997년 다시 돌아와 은근슬쩍 연기에 복귀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자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결혼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야기가 배인숙의 책 내용과 맞아떨어지면서 책 속이가 음정희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에서 음정희가 최원석 회장에게 크게 실망했는지 첫 번째 결혼도 연하의 사업가와 했고 두 번째 결혼도 연하의 사업가와 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2006년 음정희는 또 다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한 방송에서 이상민은 부산의 커피숍에 가면 가끔 음정희를 볼 수 있다며 내가 음정의 남편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음정희의 남편이 음정희보다 나이가 어리며 부산 서면에 6실 규모의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음정희의 근황에 대해 특별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가끔 봉사활동을 하거나 연예인 김세아와 어울리는 등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근황을 묻는 인터뷰 요청이나 방송 출연 섭외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고사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로는 음정희의 근황 중 하나가 탤런트 활동 시절 친하게 지냈던 김세아와 어울리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과의 스캔들 대신 회계법인 부회장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김세아는 1973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다. 김세아는 13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리듬 체조 선수로 7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세아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해외 유학파 출신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아들과 딸 1명씩을 두고 있다. 김규식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유학, 빈 국립음대, 독일 SN 국립음대를 거쳐 영국 왕립음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다. 하지만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녀로 지목되며 비난을 받았다.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보여줬던 만큼
이 논란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세아는 처음에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1년여간 경제적 지원 및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B씨 부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인 명의의 외제 차량, 매월 500만 원, 법인 비용으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및 법인 카드를 이용해 매달 1,000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세아는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값비싼 가구들로 채웠는데 그 비용 역시 모두 회계법인 법인 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세아는 아동 사업 얘기를 나눴고 그 일을 하려고 했다. 2달 동안 500만 원씩 2번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법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때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준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편 김규식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내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아내와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내와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연애 활동을 중단했지만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방송에서 김세아는 당시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다시 피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뭐라 말하지 않겠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제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분노를 표했다. 전처는 2016년 청구 소송 당시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으나 김세아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전처는 또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 교양 있게 남편과 손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세아가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이어가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김세아는 상간녀라는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속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의 모든 비용은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은 후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파렴치한 연예인 탑3을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가수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으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룰라는 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그 후 고영욱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꾸준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또 다른 논란에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고영욱은 SBS 강심장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엠블랙의 이준도 패널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준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내가 치를 떠는 원수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첫사랑의 휴대폰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친목 모임에서 고영욱과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싫어서 다투다 결국 헤어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영욱은 이를 들으며 다른 방송에서 본 고영욱은 예의 바르고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마음을 몰랐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영화 촬영 중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번에도 고영욱 때문에 헤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휴대폰에도 고영욱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주는 힘든 연습생 시절부터 함께했던 여자친구라 믿음이 컸다. 하지만 술 한 잔 사주겠다는 고영욱의 문자를 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두려웠다. 결국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주는 20대 초반의 아이돌로 활동 중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미지에 큰 부담이었지만 방송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공개하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야 강심장 방송을 보았네요. 엠블랙 이준 군이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좋은 기사로 검색어에 오르고 싶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신부가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과장된 제목들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라는 글을 올리며 다소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의로 이준의 여자친구만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은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사례인 듯하네요. 2위에 오른 인물은 가수 유영석입니다. 유영석은 1988년 가수로 데뷔한 이후 네모의 꿈과 세상이 그댈 속일지라도 같은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활발히 라디오 DJ로 활동했습니다. 1965년생인 유영석에게는 김건모라는 절친한 후배 가수가 있었습니다. 김건모는 유영석보다 3살 어리고 데뷔도 4년 늦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자주 만났습니다. 당시 김건모는 마음에 두고 있는 썸녀가 있었고 현재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그 시절 김건모는 술을 자주 마시지 못하고 주량도 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김건모는 자신의 썸녀와 친한 선배인 유영석과 셋이 모이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음악 작업실에서 피아노가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조금 마신 김건모는 주량이 약해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에게 피아노 실력을 선보이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유영석은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고 3층짜리 집에 거주하며 김건모의 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건모의 썸녀는 유영석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시기에 김건모가 여자친구와 자주 다투었고 그 문제를 유영석에게 자주 상담했다는 것입니다. 유영석은 김건모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자신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김건모에게 조언을 해주며 고상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유영석의 인격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김건모에게 좋은 선배인 척 완벽하게 연기한 그의 연기력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작곡가 김창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김창완은 이를 노래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 곡은 1995년 그의 3집 앨범에 실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김건모는 이 노래로 국민가수 반열에 오르며 총 286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와 잠시 사귀었으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 얼마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김건모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이는 뻔뻔한 행동을 한 이들에게 어울리는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영석의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유영석에게 마땅한 결말이라며 통쾌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 년 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김건모는 자신을 배신하고 뻔뻔하게 여자친구를 빼앗은 유영석을 여전히 믿고 친하게 지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라지만 자신의 연인을 빼앗은 친구를 용서한 김건모의 넓은 아량이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드네요. 1위는 가수 강원래입니다. 강원래는 2010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숨으라고 지시한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바로 DJ DOC의 이하늘과 김창렬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원래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느꼈다고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에서 공개되자 김구라조차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명이 언급된 DJ DOC의 이하늘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하늘은 과거 MBC 놀러와에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하늘은 24살의 가수로 데뷔했을 당시 첫사랑 여자친구와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며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고 싶어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새벽 1시쯤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아파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는데 여자친구가 자신이 친형처럼 여기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하늘은 충격을 받았지만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 후에도 3년을 더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늘은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하늘이 당시 겪었던 사건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상대 남성을 개장수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노래 속 개장수가 강원래를 지칭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를 과도한 추측으로 여기며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이후 이하늘은 인터뷰를 통해 노래 속 인물은 강원래가 맞다. 그가 내 아픈 기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라며 라디오 스타 방송을 보고 격분에 붙이지 못한 편지를 몇 시간 만에 썼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